네, 중국이 9월에 이어서 지난 8일에도 상무위원회에서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다소 실망한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경기부양책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이 연이어서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시장에서 반응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은 야 조금 풀려면 좀 화끈하게 풀어라 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일단,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와 시장 간에 지금 계속 지금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게 8일 날 발표된 게 제가 볼 때는 한 5차 부양책 정도 됩니다. 기존의 부동산이나 내수부진에 대한 여러 가지 거의 모든 부처, 경제부처들이 다 출동을 했고 장관이 나오면 뭐 3명의 정도의 차관을 다 대동해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이제 그 5차 8일 날 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지방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에서 기존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한 6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160조 원 정도를 좀 이제 푼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년간 조금씩 이제 나누어서 이제 뭐 매년 뭐 한 8천억 위안 정도를 해서 지방 정부 부채가 중국 지금 재정부 통계에 의하면 아마 지난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돈으로 한 8,662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어쨌든 좀 이게 일단은 지방 부채를 좀 갖고 그러면 지방의 정부가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면 또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서 키우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도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지금 총알을 쥐고 있는데 아직 다 쏘지는 않았고 있고 예. 시장을 자꾸 반응을 보고 있다. 근데 일단 우리가 1차 부양책 9월 24일로 거슬러 간다라면 1차 부양책 나오고 한 10월 달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셈이 네, 보입니다. 좀 소비가 살아나고 네네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조 PMI도 6개월 정도 이제 확장 국면에 좀 돌아서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바로 10월 달에 세수가 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세가 좀 늘어났고 좀 소비가 되고 있다는 예,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뭐 개인세도 소득세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걸 조금 더 관망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경기부양책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나왔던 경기부양책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일단 그 블룸버그 통신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장 대담한 부양책을 내놨다. 앞으로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들을 내놨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충분히 소비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아직까지 시장은 예. 만족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전이 지금 결국은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좀 양보를 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관망을 한다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중국은 4분기 GDP가 좀 좋게 나오는 부분이죠. 4분기가 이제 소비의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 10월, 11월, 10일 날 광군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광군제 데이터가 지금 국내는 잘 소개가 안 됐는데 조금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번에 전체 그 매출금 판매 금액이 우리 돈으로 한 278조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전년 대비 한 26%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효과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부양책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1년 내내 하고 있는 이구한신 예, 예. 오래된 거 주면 새 걸로 바꿔줄게. 예, 이구한신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아까 광군제 부분에서 엄청 길게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 19일 동안 했던 광군제 기간을 이번에는 거의 한 달 했습니다. 예. 그만큼 할인폭도 컸고 뭐 길게 했던 거죠. 제품별로 보면 확실히 가전제품이 제일 컸죠. 중국 정부가 가전제품, 내구 소비재를 키우려고 하거든요. 이게 좀 낙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전체 그 비중에서 가전제품이 한 16.3% 비중을 차지하고 가전제품이 전년 대비 한 26.5% 증가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좀 증가했고 또 남성보다 여성 소비가 네. 증가하는 게 좀 확실히 비중이 높고요. 이번에 보면 한 67.8%가 여성이 소비를 했고요. 연령대도 보더라도 뭐 26세에서 9세 이때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 미혼보다는 아까 취업이나 같은 친구보다는 좀 결혼을 하고 육아가 아기가 있는 이런 젊은 이런 가정에서 전체 이번에 광군제에서 한 소비가 67.5% 나왔기 네. 때문에 이제 조금은 좋아지고 있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시장은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향후에 나오는 조금 더 이 관망을 좀 보고 아마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내년 3월 양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내년 3월 양해에서
유동성을 더 푸는 형태라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내수 소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됐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은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소비 증가율이 2025년에는 5%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동의하세요? 이제 그게 저는 지금 데이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소비 예. 심리가 아직까지 회복에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상흔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 3년도 있고 지금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특히 이제 트럼프 2.0에 대한 부분에서 더 중국에 대해서 관세가 되고 그럼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까라는 불확실성이 예.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회복 부분들을 어떻게 좀 완화시키냐에 따라서 지금 뭐 말씀하셨던 5%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바로 올라오기 쉽지가 않다. 조금씩 완화적인 부분들이 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이제 곧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가 관건인데 일단 중국이 수출입 관련 박람회 행사를 최근에 많이 열고 있다고 해요. 이게 트럼프 일기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행사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요? 이게 중국이 지금 하고 올해 7회 때 했던 게 이름 자체가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입니다. 예. 많이 수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 뭐 지방에 있는 구매 사절단을 총동원해서 많이 사는 것들이죠. 우리도 많이 참석을 하죠. 매년마다. 이번 이게 이제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이 생기고 시작됐으니까 올해 7회째가 됩니다. 목적 자체가 아시겠지만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는 다자 협력의 필요성. 우리가 많이 살 거니까 내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특히 어느 나라들 이 개도국하고 좀 못 사는 최빈국들, 아프리카, 중동, 남미.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당연히 중국의 구매 파워가 커질 것이고 예. 중국에 많이 쳐다보게 되겠죠. 그런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신기술 신제품에 이런 플랫폼 전시하는 플랫폼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7회 때를 좀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회색 지대 전략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중간에서 지금 다 서로를 좀 왔다 갔다 줄타기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나라를 우리는 보통 글로벌 사우스 국가라고 하죠. 이런 나라들을 계속 끌어들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아프리카 국가들한테는 그냥 이 부스도 무료로 줬습니다. 무료로 주고 제품도 많이 구매를 했죠. 그러니까 많이 사주니까 예. 당연히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외국 자본을 지금 유치해야 되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중국에서 뭐 세계 뭐 개방 지수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중국이 뭐 전년 대비 뭐 한 2단계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뭐 129개 나라에서 한 38위 했다. 자꾸 이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네거티브 리스트 제조업은 거의 다 오픈했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해라라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그만큼 외국 자본들이 필요하다라는 예. 시그널인 거죠. 예, 중국의 절실함이 좀 느껴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재차 예고를 했던 대로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또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무장관으로 대중 강경파로 꼽히고 있는 하워드 루트닉을 지명을 했어요. 네. 정말 트럼프 1기 이어서 2기에서도 중국 대립이 패권 전쟁 계속될 것 같은데요.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하워드 루트닉 이분이 이제 재무장관 설이 나오다 이슈가 예. 많았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상무장관으로 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이 대중강경파가 전반적으로는 배치가 됐는데 좀 이 상무장관을 때 이야기를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국무장관이 누구냐. 그게 이제 마코 루비오라는 상원의원입니다. 예. 마코 루비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올해 중국 전기차를 제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제재 법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중국 전기차가 혹은 중국 자본이 뭐 지원을 했고 소재를 했던 어쨌든 중국에 이게 관련된 것은 무조건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겠다는 관련 세계 법안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전형적인 매파에 해당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무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상무장관도 말씀이 있는 거고 다음에 또 국가안보보좌관 이 마이크 왈츠라는 사람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글에서 기고문에서 아니 지금 우리가 중동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지금
중국의 위험이 더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더 강력한 대중국 제재를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트럼프 1.0을 절대 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만으로는 때리지 않을 거란 이야기요. 바이든이 했던 좋은 거는 가지고 온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식의 보관세를 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 표현을 잘 쓰는데 묻고 더블로 갑니다. 묻고 더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안 되기를 바랬는데 네.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강해지는 시대 각자 도생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각자 도생할 것인지 우리 정부, 기업들의 고민이 지금부터 아마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박승찬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